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점과 점이 수없이 만나서 모이면 선이 되고 선과 선이 여러 개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여러 개 만나게 되면 입체,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딱 맞닥뜨려지는 건 형태나 면인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선이 보일 것이고 더 자세히 보면 그 시작점인 점이 보이게 될 텐데요. 이 그림은 모든 것을 점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형태, 면, 선, 그리고 또 색채와 명암까지 모두 점으로 표현한 그런 그림이고요. 1886년 당시에 처음 나왔던 혁신적인 기법, 점묘법을 선보인 그림 쉐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입니다. 캔버스가 무려 가로 3m, 세로 2m, 엄청나게 큰 작품인데요. 이거 그리느라 작가가 굉장히 팔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점은 방향이나 면적이 없고 위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튀어나온 이 점들 하나, 여기저기서 튀어나온 점들 하나에 현재 주식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점이 선을 형성하면서 방향성을 나타낼지 주목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11년 만에 처음 발생하고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3년물 미국 국채금리와 5년물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2년물과 5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단기가 장기 국채 금리를 웃도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고요. 2년물과 10년물 간의 금리 스프레드, 또 3개월물과 10년물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좁아지거나 역전되었을 때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직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리 차가 좁혀지면서 이른바 채권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투자자들 향후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신호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1955년 이후 미국에서는 9차례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요. 이에 선행해서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매번 6개월에서 2년 앞서서 역전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반대로 이러한 역전 현상이 있었어도 또 여러 차례 1, 2년 동안 주식시장이 상승 랠리를 보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0년 동안의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장을 이어갔었고 또 미중의 패권 다툼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 11년 만에 처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쉽게 가볍게 보고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식시장, 현재 미국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고 간밤에는 패닉성의 급락까지 보여졌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는 기대감을 낮추고 좀 더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시각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연준에서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더라도 앞으로 경기를 좀 부진하게 보는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우려할 수 있겠다, 이런 시각까지 오늘장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 모멘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발표되었던 9월 OECD 경기 선행지수 한국지수는 99.2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세를 보였고요. 기준선인 100 아래에서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OECD 지수는 경기의 순환 국면을 네 국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00 이상에서 상승 추세를 보일 때는 확장 국면, 100 이상에서 하락세를 보일 때는 하강 국면, 그리고 100을 아래에서 밑돌면서 하락세를 보일 때는 수축, 또 여기에서 상승세를 보일 때는 회복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OECD 기준상 우리나라의 경제는 하강을 넘어서 수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면 나타내고 있고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가능성,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이 내년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협상에 대한 노이즈, 이제는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맨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이 인물의 등장에 주식시장이 주목을 했었죠. 매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1947년생,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 그리고 미중 무역협상의 수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자칭, 타칭, 미국 최고의 협상가고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딱 알맞게 연장을 잘 쓴다고 해서 툴박스, 공구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일본 정부를 무릎 꿇렸다라는 일화가 있죠. 바로 G2 협상에서 이 일본에서 제시했던 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협상안을 접어서 종이 비행기로 그들을 향해 날렸다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사일맨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고요. 협상을 할 때 욕이나 협박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또 징벌적인 관세, 이것을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패권 다툼에서 진 일본에게 잃어버린 20년을 선물했었던 플라자 합의의 주역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그는 현재 나이 70세입니다. 한 길을 걸어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미중 무역 협상에 등장한 그인데요. 자유무역주의자에게 시대착오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부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그 시장이 이미 외국 정부들에게 개입당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의 JP 모건 자산 운영이 매년 장기적인 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기 자본시장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고 단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23년째 매해 쉬지 않고 내놓고 있는 장기적인 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세계 7위 규모입니다. 1조 7천억 달러 규모이고 우리 돈으로 1980조 원의 돈을 운용하고 있는 그들이 이 자산을 배분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미국 경기가 2020년에서 2021년에 고비를 겪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향후 10년에서 15년간 과거와 같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큰손의 장기적인 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채권, 대체 투자 같은 부동산, 그리고 사모펀드, 인프라 모두 향후 10년 정도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그러한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이머징의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이 현재 좋은 실적과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주가도 그에 맞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평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잃어버린 10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